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윤지호는 무사할 수 있을까? 일단은 오늘은 좀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정치 이야기 그런 걸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윤지호 이 사람 문제도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겠죠. 일단 오늘 저는 윤지호 씨가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혐의가 너무 뚜렷해 보입니다. 윤지호 씨는 이 분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닌데 이 분야라고 하는 건 사기치는 분야예요. 근데 어설프게 저지르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저희 판단 하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제 판단이지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지든지 하겠죠. 이하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지호가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그녀 입장에서 이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일단 윤지호가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죠. 윤지호의 집안 식구들은 그녀를 제외하고 모두 캐나다 국적자들입니다. 그녀가 캐나다 국적을 아직까지 취득 못한 건 다음의 요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느라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문인 것 같아요. 캐나다 국적법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 당일로부터 과거 5년간 중에 1095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론에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캐나다 국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윤지호의 상황으로 봐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면 이미 한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으로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해뒀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 과거 4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캐나다 외 국가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경찰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불과 4개월 정도 있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83일은 연속해서일 필요는 없고요. 다 합해서 그 이상인 경우에요. 그러므로 그녀가 이제 한국에 이제 작년에 왔죠. 작년 말에 와가지고 약 4개월간 활동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오가면서 이제 그 4개월 플러스 해가지고 183일을 채웠으면 이제 경찰 기록을 한국 경찰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이제 이미 받아냈다. 내 가지고 캐나다 시민권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받아내봤자 수백 기록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 내나 마나죠. 돈만 들어가고 결론은 당연히 리젝트예요. 아무튼 지금으로선 경찰 기록을 낼 필요가 없고 시민권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일단 경찰 기록 문제는 지금 없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인정되면 시민권을 이미 취득했더라도 박탈당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면 영주권 박탈 추방이 가능하고 시민권자면 시민권 박탈 후 추방이 가능합니다. 가장 모호한 경우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인 경우예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온 가족이 윤지호를 제외하고 국적 포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윤지호 오빠 병역 문제로 국적을 포기한 거라면 그 전에 부모 중 최소 1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이 이제 취득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상황일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윤지호가 오빠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말이죠. 해외 영주권자인 남자가 병역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바로 이전에 12월 31일까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윤지호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이미 캐나다 국적자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윤지호가 무사할 가능성이 100%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도 내용을 보죠.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는 윤지호는 중요한 증인이며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영어로 썼어요. 아주 게다가 친절하게 윤지호에서 Key Witness and Needs Protection 제목의 모금 캠페인이 마감됐다. 이러면 번역할 필요가 없죠. 캐나다 검찰이 보기엔, 경찰이 보기엔 이 캠페인에서 26,551달러, 이거는 이제 미화죠. 캐나다 달러가 아니라 최초 모금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미달된 액수입니다만 그래도요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건 여기서는 큰 금액이에요. 지난 19일 해당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다.
모금 캠페인 개설자는 한글로 윤지오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윤지호의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하지만 윤지호가 직접 이 모금 캠페인을 개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그것의 캡처 사진입니다. 우드브리지 온타리오라고 돼 있죠. 이거는 토론토 북쪽의 도시입니다. 우드브리지. 지금은 토론토로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 도시명을 아직도 씁니다. 우드브리지. 좋은 데서 사네. 이는 캐나다 법상으로 페더럴 오펜스예요. 연방 형법 위반으로 기소 가능한 사유입니다. 지역 경찰에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RCMP, 로얄 캐네디안 마운티드 폴리스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를 받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인데 실제로 요즘에는 말 안 탑니다. 원래 그 시작이 기마 경찰로 시작되어서 그런 거지 그 이름이 남은 거죠. 실제로는 캐나다 연방 경찰입니다. 그냥 FBI, 미국의 FBI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약간 FBI보다 좀 약간 좀 느슨한 느낌의 그 캐나다 FBI예요. 미국 FBI처럼 좀 무섭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하지만 아직도 그 예복은 남아 있습니다. 이 예복 보시면 이거였구나라고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만화나 영화 같은데 좀 나오기도 하죠. 이 옷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런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드물어요. 보통은 양복이나 평상복 입고 근무합니다. 자, 캐나다 형법상 중범죄로 유죄 판결 시 징역을 살아야 할 범죄예요. 정확한 형량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비해서 형량이 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기 탈세 등은 한국보다 형량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최소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한국에서의 범죄에서 완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경우는 단 한 가지예요. 한국에서 형법상 범죄인데 캐나다에서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윤지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지호는 최악의 경우 시민권이고 영주권이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모금 사이트 건에서는 은행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최선의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징역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프리바게닝으로 이제 본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철두철미하게 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보니까 허술하게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은행 기록이 다 남아있죠. 그런데요,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런데요. 웬만하면 범죄자 징역은 외국에 보내서 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네 나라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기 나라 국가 돈으로 죄수 밥 먹이는 것보다 다른 나라 교도소로 보내서 죄수 밥 먹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라고 해서 필리핀, 중국, 멕시코 이런 식으로 죄수들의 처우가 안 좋은 나라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수감자의 처우가 좋은 나라에 속하는 걸로 분류가 되어서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윤지호가 캐나다 국적자라면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한국 외국인 교도소야 소말리아 해적이 지나라에서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훨 낫다고 하는 정도죠.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윤지호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영주권이고 시민권이고 다 취소되고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시민권자였으면 시민권은 유지되고 캐나다이건 한국이건 간에 교도소에서 자기 형량을 채우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냐 보자면 사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윤지호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날려서 추심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걸로 보여요. 윤지호 입장에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날리는 게 손해배상으로 추심돼서 날리는 것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윤지호가 소송 건 사람들과 이제 합의를 보고 징역 좀 깎고 돈을 남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합의되었다고 형량 경감시켜주지 않습니다. 한국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려면 이제 또 한국 측에서 또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또 협의를 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조금이라도 남긴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 남긴 거 받으려고 그렇게 합의를 해줄까? 그건 의문이네요. 그런데 윤지호 살아온 방식을 보면 이미 돈을 상당 부분 빼돌려 놨을 거예요. 상당 부분은 이미 소비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윤지호 명의의 이제 부동산 등이 있을 가능성이 그닥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놓은 돈을 찾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서 이거 조사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제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윤지호에게 돈 보낸 사람들 받아내면 다행이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로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윤지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들을 테니까 전 여기서 별말 안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시간당 한 1,000불, 한국 돈으로 90만 원 정도 차지할 거예요. 상담 시간, 서류 준비 시간 등의 인건비 청구 시 이런 거고요. 법정에 불려나가면 요율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변호사마다 달라요.
변호사도 여러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보통 형사 변호사가 시급을 가장 세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전 지금까지는 그런 변호사 볼 일 없어서 자세한 시간당 비용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변호사가 뭐 얼마 받고 그런 거는 다 달라요. 근데 대충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형사 변호사가 시급을 제일 세게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토론토면 이제 에이모 변호사에게 가겠네요. 네, 좀 무섭게 생긴 분이 있습니다. 네. 밴쿠버는 이제 근데 아마 토론토 이 에이모 변호사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드브리지에 있다고 하면 토론토죠. 우드브리지가 사실 토론토 일부예요. 지금은. 네, 밴쿠버는 이제 한인 변호사들 중에 갈 만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좀 한인 수가 어정쩡해서 아마 형사 변호사 계셨는데 아마 잘 안 돼서 폐업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한인 변호사들 중에서 형사소송 변호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니까 갈고 싶어 하네요. 그리고 한인 변호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한국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국 관련 뭐 번역 비용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한인 변호사가 아니면은. 그런데 토론토에 한인 형사 변호사가 2분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갈 곳 뻔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윤지호 등장했을 때 이 여자에게 말리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묻히게 된다고 말했는데 정치적으로 한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들을 리가 없었죠. 결국 그 사람들이 장자연 사건 진실을 묻어버린 셈이 됐어요. 뭐 그분들 고집이 워낙 강해가지고 세서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